반갑습니다. 민복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상태에서 다른 특수직업연금이 아니라 부부가 공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대상자일 경우에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한번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남편이 150만 원 정도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이 한 100만 원 정도를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5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연금도 있고, 양자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도 있어서 거기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한 20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고,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아내하고 내가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방향성을 우리가 실행할 때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는 계산대로 주거지도 이동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컨텐츠도 한번 선택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평소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즉 설렘을 자극할 수 있는 상상은 재무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사실 상상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찾기는 상당히 힘들죠. 즉 뭐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가슴 떨림이랄까 설렘을 우리가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는 재무적 안정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종신연금인 이 국민연금의 기능은 상당히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연금은 생존 시까지 지급한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부부가 중복 수혜가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시장에 갑론을박이 많아요. 남편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고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으면 중복 수혜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예요. 부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예요. 그래서 생존 시에는 각자 150만 원, 100만 원 해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개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수급권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부부의 자격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150만 원, 개인의 자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중복수는 뭐냐면 그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연금의 유형이 발생했을 때 두 개 다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 중복수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각자 생존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유족연금으로 바뀌죠? 이거 본인은 생존했으니까 노령연금이죠. 즉 유족연금, 노령연금 각기 다른 연금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이 발생을 했죠. 왜? 남편의 사망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은 누가 받아요? 배우자가 받죠. 본인 거는 역시 배우자가 본인이 받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동시에 두 가지 각기 다른 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수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복수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중복으로 발생한 급여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많은 거를 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유족연금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우리 국민연금을 20년 이상은 유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을 가입했다라면 생존시 노령연금의 60%를 받을 수가 있어요. 10년에서 20년을 유지했다라면 50%, 10년 미만일 경우는 40%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150만 원을 생존시 노령연금 받았는데 이분은 한 23년 정도 유지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60%죠. 그러면 150만 원에 60%? 9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유족연금입니다. 1번 유족연금 90만 원 받을래? 아니면 본인 거 받을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 거 받는다라면 본인 거 100만 원에다가 배우자로서의 남편 연금 자산에 대한 기여분을 일정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게 현재 유족연금의 30%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90만 원에 30% 한 27만 원. 그러면 127만 원. 그래서 유족연금 전체 총액을 받을래? 본인 걸 받으면서 기여분을 일부 가산받을래? 이 둘 중에 택하라라고 하게 되면 127만 원을 받게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항입니다.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적연금, 종신연금이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생존시까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남편하고 부인이 동시에 연금을 받다가 6개월 뒤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1년 뒤에 사망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존시 금액과 중복금액 조정에 따른 연금 금액이 한 반 정도 차이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연령에 이르는 상태에서 선사망자, 부부 중에 선사망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렇게 다운될 때 남아있는 한 배우자에 대한 액티브 시니어스의 지향했던 삶은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당히 유의미한 공적연금이지만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제도 안에 반영되어 있는 이 기능적인 결함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이 50%에 대한 연금자산에 대한 감액분을 대체 연금자산으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의 생활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자녀에게 승계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또는 본인들이 지향했던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삶을 상당 부분 포기한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가 이렇게 본인이 노령연금 받을래? 아니면 남편이 유족연금 받을래? 배우자에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유족연금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유족연금을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내가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재혼과 동시에 이 연금 지급은 중지가 됩니다. 왜냐? 사망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그 유족연금에 대한 수고권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재혼을 한다는 것은 법적 상속인의 범위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 순위의 법적 상속인의 수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배우자한테 지급됐던 유족연금은 재혼과 함께 지급 중지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사망에 따라서 우리가 부부관계 변동에 따른 연금에 대한 지급 변화입니다. 그런데 생존 시에 부부관계의 변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69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사실 65세에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69년 이후 출생자인데 55세 되는 시점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이혼 시점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 대한 관련된 합의나 뭔가 이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 당시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끝났어요. 그게 모든 게 다 끝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69세 되는 사람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5세 시점에 이혼을 했다. 그럼 10년 뒤에 연금 받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혼한 전 배우자와 함께 본인의 연금을 분할해서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을 때 과거의 배우자와 그 일정 비율을 분할했어야 되는 이 분할연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맞벌이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맞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의 명의로 나오는 연금을 본인이 분할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혼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지급 중지가 되지 않고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족연금과 달라요. 전보다 재산 형성의 생존 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미 이혼 전에 기여분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연금 전액에 대해서 분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고 요때 결혼하고 요때 이혼을 했다면 즉 납입기간과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그 부부의 혼인기간 요 중복되는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 금액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50대 50으로 나누었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서 꼭 50대 50으로 나누지 않고 양자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분할 비율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상당히 좋은데 생존 시 갈등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따라서 연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기도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적 자산에 대한 정상적인 관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방향성과 쓰임새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분할연금이라는 그 기능적 연금 구조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인적 자산, 배우자와의 관계 관리가 정상적인 관계 관리가 성행되지 않으면 물적 자산인 돈에 대한 쓰임새가 상당 부분 유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항을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액티브 시니어 삶을 우리가 지향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배우자와의 관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에 대해서 배우자와 공통적 합의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또는 결혼에 대해서 또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컨텐츠 선택에 대해서 배우자와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 공통분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액티브 시니어 삶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상이하면 상이할수록 삶에 대한 선택의 상이함이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것들, 그건 인적 자산 관리죠. 노후 생활을 준비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자산 관리, 물적 자산 관리. 인적 자산 관리는 사람과의 관계 관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파트너,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관리가 성행되지 않으면 이 물적 자산, 돈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하니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중시 여기면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하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